여러분, 자, 364페이지 조세 분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회 시험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려나요? 30회 시험에서 세법은 좀 그 문제 자체가 그동안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선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인데 나왔고, 또 최근에 또 출제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의회 범위에서 문제가 또 나오고, 그래서 몇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또 예년 같으면 문제 지문이 짧아가지고 그냥 한 몇 문제는 문제 지문이 짧아서 거의 한 10초 내에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학급의 난이도 문제도 조금 시간이 걸리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28회, 29회 시험보다 이렇게 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가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세법이 좀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스러운 것은 30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2차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예요.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29회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0회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그래도 여러분은 좋다. 왜냐하면 올해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은 그래도 더 무난하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도 운이에요, 여러분들. 시험도 운이고 그래서 자 그렇게 출제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은 또 좀 몇몇 과목들이 또 내년에는 또 반대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간에 자 이런 추세로 세법은 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30회 시험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또 아니면 1차만 공부했거나 2차 살짝 공부했는데 이랬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시험은 항상 그렇지만 뭐 한 번 그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또 인내 시간이 또 필요로 하긴 하지만 시험 뭐 한 번 뭐 10년 전에 합격했어도 그냥 장롱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한 해 늦게 합격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또 첫 해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시간을 세이브했고 여러 가지 기분은 좋지만 뭘 모르고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제가 꼭 기초과정부터 들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들으시면 그러면 그 의미들을 가슴에 느끼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 뭐 저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올해 다시 기초과정부터 차분하게 들으셔서 무난하게 이제 30일에 시험 합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어렵다, 이제 수업 끝나고 저한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낯설고 생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쵸, 여러분들? 생소하고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조세의 분류 제2절은 출제가 되는 테마고,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먼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과세 주체에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요 또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건데, 관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하거나 그 다음에 하와이 섬을 수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내국세인데, 내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또 내국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세목,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 주의를,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는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잖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어서 그 1세목 1세법 중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이냐고 시험에서 안 중요해요. 이것도 1월 달에만 11월 12월 달에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교양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에서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지방세는 단행법주의, 단일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방세는요, 근데 과세 주체가 세분화되어 있죠. 아까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는데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입니다. 더 있지만 오늘은 요 하나만 일단 알고 갑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아까? 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오늘 대답이 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게 맞네. 예? 재수행이 아니라 처음 공부하는 게 맞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중 특별시, 광역시 인조세가 아닌 거. 정답 지문이 뭐였다고요? 등록면허세. 이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그 자치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까 재산세.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어떤 세금은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에는요, 이름이 지자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데 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소비세, 지방 교육세 이렇게 해서 이름이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건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 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나머지는 특광 도세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분화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건데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 소득으로 해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얘들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것만이라도 3개 세목만 알고 갑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줄여서 특광도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오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자치도나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지방세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략합니다. 자,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다 얘네들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가 되느냐? 서귀포시장이에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예요?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지 서귀포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가는 곳에서는 무조건 얘네들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제2절 조세 분류. 저는 강의를 먼저 하고 설명하고 제가 강의한 내용은 반드시 교재를 봅니다. 제가 교재를 볼 거고 또 제가 줄도 처음에는 다 줄도 거드립니다. 자, 줄 어디 거으시라고 밑줄 쫙 줄 거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국세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국세의요. 줄글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돼서 지자체의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세법과는. 국세는 1세목에 1세법이 있는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세목들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국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옛날 초창기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네? 그렇죠? 제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잖아요.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이 쉬운 문제를 예전에요 출제했을 때 많이들 틀렸어요. 왜 틀렸냐고요? 급해요.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나오니까 바로 그냥 재산세가 지문에 눈에 띄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는데 문제 끝까지 봤어야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재산세지 국세 그랬으니까 뭘 골랐어야 돼? 종합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시험에 최근의 시험은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지방세만 골라야 하는데 국세까지 고르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시험 공부 이제 하다 보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 대충 다 알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한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대여섯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출제가 됐지만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서 자세한 내용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옛날에는 출제가 됐었지만 지금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있죠. 개별 소비세 인하, 한시적 인하 하니까 뭐 가전제품 구입할 초로에 찬스다 하면서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 시험 관계가 없겠죠. 주세,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도 시험 관계가 없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얘는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와요. 자세한 내용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인지세 몇몇 특징 알고 있으면 되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 없고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세목 이름만 알면 되고요. 농어촌특별세는 자주 볼게 될 건데 독립하게 농특세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과 관계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독립하게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인지세라든가 농특세 같은 애들은 몇몇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봐서 364페이지 양가로 2번 지방세입니다.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365페이지 보니까 맨 꼭대기에 지방세 세금들이 나옵니다. 취득세요. 서너 문제 출제되는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또 중요한 세금이죠. 세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는 이름이 지자로
지자로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꼽살이 껴서 받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고 독립한 문제로는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예, 몇몇 특징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 내는 건데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담배 소비세도 관계없겠죠. 주민세는 독립하게는 안 나오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민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세 뭐 특별히 관계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목 이름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지방세 출제가 되고 지방세 체계, 자, 이렇게 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방세는 이렇게 분류해서 얘네들 중심으로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과세 주체를 묻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중심으로 한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지방세 과세 주체를 묻는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하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나중에 계속 강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02번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간접세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번 고개를 드시고요. 예,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합니다.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다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예, 날씨가 춥고 바깥에, 그래서 이런 때는 안에는 따뜻하고 이럴 때 자꾸 스트레칭을 해야죠, 여러분들. 예. 오늘은 이렇게 11월 달에 눈빛을 보면 하려는 의지들이 대부분 보이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이시고 의지에 불타는 눈빛을 제가 그 결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이 되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분위기가 흐트러져요, 또 이게. 그러다가 주로 나오다가 이제 때때로 빠지죠. 그런데 1월 달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겠다고 이제 진짜로 그때 되면 이제 막 1월 달은 막 여기 자리도 꽉 차면서 이제 수강생들의 열기가 막 뜨겁습니다. 막 새해도 밝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눈빛이 결의가 2월 달 이제 남녘에서 동백꽃 피고 산수유 피고 막 이러면 있죠. 또 분위기 흐트러져요. 그랬다가 3월 달이 되면 다시 또 있죠. 수강생 더 늘어나고 꽉 찬 열기된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노라 다짐을 막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4월 달 되잖아요. 꽃 피고 새 울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피고 막 이러면 이제 주로 빠지다가 때때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수업을. 주로 빠지다가 때때로 나와. 그러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 되고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기했듯이 5월달 돼서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내용이 심화돼 가지고 이제 어렵고 기술적인 설명 생략하고 쫙쫙 나가니까 적응을 못 하시고 그때 이제 또 2차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내년에 다시 만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매년 반복되는 페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중개사 시험은 아까 했지, 여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9, 10월 달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9, 10월 달에 이 공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들을 서로 잘 보라고 해요. 얼굴을. 그러면 몇 프로 합격하나요? 거기 9,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그 얼굴에 8, 90% 합격한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믿겠으면 얼굴을 잘 봐놓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지는 마시고요. 지금 막 돌아보시는데 지금 그렇고 이제 여기 얼굴에서 이제 탈락하는 분들이 나와요. 5월달, 9월달 되면.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세 분류 두 번째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있죠.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여러분,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글자를 잘 보세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돈 내는 사람이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의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란 세금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양도한 그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세금들은 그 자가 또 세금을 부담하고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담세가 일치하는데 간접세는 어떤 세금이냐? 직접의 반대니까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간접세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보세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는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담세자는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이렇게 불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백화점에 갑니다. 그럴 때 주부 수강생들 보면 대부분 주부들 보면은 그 목록을 적어가더라고요. 내가 뭘 살 것인지. 그러니까 뭘 사려고 했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충동 구매 안 하려고 보면 적어가죠. 그런데 적어갔긴 적어가는데 그 적은 대로만 딱 사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리고 갔는데 지나가다가 이거 괜찮네. 그래서 뭐 담고, 그래서 누가 뭐 괜찮다고 또 추천하니까 또 사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사잖아요. 특히 어떤 어떤 주부들은 지름신이 강림하는 날 있죠? 그렇잖아요. 그냥 기분도 꿀꿀하고 왠지 우울하고 그랬는데 마트나 백화점 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지름신이 강림하면 스트레스를 그냥 쇼핑으로 풀잖아요. 막 사가지고 그냥 카드 쫙 긁습니다. 그래서 카드 긁고 매출 전표를 딱 보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죠. 근데 그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해준 그 상품 같은 재화나 또 서비스 용역 같은 것을 공급받고요,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돈 부담했잖아요. 냈잖아요. 부가가치세. 근데 그거 원래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이런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자, 시험에서요,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를 골라라. 안 나옵니다. 이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안 나와요. 그렇게는. 그러면 왜 공부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말 뜻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365페이지 02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줄은 안 그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직접세에 의해 조세의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직접세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하나하나 외울 게 아니라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간접세 봅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세라든가 중간거래세 등이 있지만 하나만, 부가가치세 등이 간접세라는 거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라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먼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또 분류합니다. 보통세라는 것과요, 보통세와 그 다음에 목적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방자치단체나 그냥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을 우리가 보통세라고 합니다. 결론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 어디다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지자체에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그냥 충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보통세예요.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요, 얘는 목적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법에서 처음에 정해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교육세예요.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돼야 한대요. 되죠, 여러분들.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짐작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있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얘도 딱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쓸지 여러분 알겠죠?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구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농어촌을 위해서요. 그래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세목 이름을 잘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보호,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 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종전지금 올해까지는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또 2020년부터 내년에 개정세법안이 나왔는데, 그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세 기본법 그 개정안에 의하면 이 특정 자원분은 세분화해서요, 이게 이제 특정 자원분이 세분화해서 특정 자원분과 그 다음에 특정 시설분으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종전의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목 명칭이 또 소방분으로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이 바뀌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개정안에 의해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이게 여름에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의해서 제가 기본소를 썼어요. 다 개정안에 맞춰서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달에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돼서 12월 말쯤에 지방세법은 통과되는데, 기본법이 여기에 통과가 안 된다, 바뀐다고 하고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난 망하는 거지 이제 또. 그리고 세법은 원래
또 시행령이라는 게 법이 통과돼요. 12월 말에. 그러면 시행령은 그것의 법률을 시행하는 시행령에 대한 법령은 또 이게 1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법은 계속 추록이 정오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게 안 바뀌어 버리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미 다 바꿔놨는데 그게 또 안 바뀌어 보세요. 그럼 일일이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간에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 자원분은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으로 세분화되고, 종전의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소방분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바뀔 예정인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세가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또 따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이래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얘네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목적세 종류는 법률에서 자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고 이건 법령에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적세를 외우냐? 자, 그러면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웁니다. 교교농지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는 있죠. 세법은 있잖아요. 세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해하셔야 돼요. 법령을 이해하고, 용어를 익히고, 법령을 이해하고, 조세부가의 원칙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가 중요해요. 세법은 암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암기가 돼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특히 세율, 세법에서 세율은 몇 프로 세율로 과세할 것이냐, 세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데 30회 시험 같으면 취득세 세율 문제, 양도세 세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암기 안 돼 있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율뿐만 아니라 뭐 기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또 암기가 돼 있어야,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 응용력도 생기고 그 다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제가 무조건 암기 하세요 하고 끝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암기들은 제가 다양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연상기법.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처음에 뭐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쭉 소개도 했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사생활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뭐 집안 얘기라든가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암기 코드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뭐 강의 진도는 안 나가고 뭐 개인적인 얘기만 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악플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제가 선생의 깊은 뜻을 모르고 제가 암기를 위해서 어떤 것들은 연상기법으로 어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과 결부시켜줍니다. 계속 코드를 심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9, 10월 달에는 거의 농담을 하지는 않아요. 할 시간도 없어요. 무슨 농담 같은 농담이든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요 얘기만 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요 얘기하면 요 얘기, 요 얘기하면 요 얘기, 이렇게 계속 코드를 연상시켜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깔아놓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고, 또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야기로 또 강의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단순히 암기, 두 문자 따서 또 암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를 시켜드립니다. 근데요, 암기를 시켜드리는데 언제 외울 거냐면 수업 시간에 전후로 해서 저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은 것은 나중에 집중 공부할 때 다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자, 암기 벌써부터 하면 다 까먹기만 하는데요. 나중에 암기할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경만. 언제 외우려고 하는지 난 걱정이 돼요. 언제? 도서관 가서 여러분들 외우시려고요? 아니면 나중에? 언제?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진짜 내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암기 같은 것은. 그래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랑 같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교요. 세법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헷갈립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헷갈립니다.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는 조금 알았는데 다시 취득세로 넘어오면 이제 슬슬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세는 알겠는데 양도세 할 때 정도 되면 취득세가 헷갈리고, 양도세 할 때 되면 취득세가 헷갈려, 취득세 할 때 되면 양도세 헷갈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나중에 일정한 때가 되면 다 제가 쭉 깔아놨다가 나중에 한눈에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비교도의 특강이라든가 특강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한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법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잘하려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럴듯하게 말을 해놨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잘 들으면 돼요. 오픈하에 계신 여러분들,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저랑 같이 그 듣기만 하면도 쭉 잘 듣고 잘 따라서 공부하려고 하고 외울 타임에 되면 외우고 같이 저랑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꼭 공부는요, 이걸 처음이니까 지금 강의 외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시험용 공부는 꼭 도서관 같은 데를 가서 자리 잡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책 다 펴놓고 아 이제부터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공부, 또 애들 다 집에서 애들 집안 청소 다 해놓고 애들 다 재워놓고 밤 늦은 시간에 공부하려고 했더니 또 졸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시험용 공부는요, 특히 암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연상,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해요. 복습,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한데 그 리마인드는요 꼭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있죠, 집에 가시면서 할 수도 있고요, 1시간 끝나고 화장실 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꼭 얘기해 드리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예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지방의 어떤 수강생이요, 제가 원래 지방은 원래 운전할 수 없는 곳에, 먼 곳은 잘 안 가거든요. 아침에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곳만 제가 가고 그랬었는데, 어떤 멀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년. 그런데 그곳에서 갔더니요,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복도에서 제가 복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수강생이 막 중얼거리면서 뭘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강생이 그냥 여기 좋은 곳에 와가지고, 내가 다 내년도까지 너무 힘들어서 못 올 것 같고, 1년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불태우고 가려고 했더니, 여기 왔더니 그냥 수강생이, 이상한 수강생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날 보면 지나다닐 때 중얼거리면서 다녀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늦봄쯤 돼서 가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서 1등 했어요. 200명 가까이 되는 수강생 중에서 1등 했대, 모의고사. 그것도 처음 공부하는 처음 공부하는 수강생인데 정모에서 1등 했어요. 기라성 같은 재수생들, 아깝게 떨어진 재수생들을 다 제껴놓고 1등 했다는 거.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60명 중에서 1등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근데 200명에서 1등이면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그것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진희 씨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진희 씨는 남자 수강생이거든요. 진희 씨는 뭘 이렇게 다니면서 막 중얼거리고 다니, 나 그래서 처음에 오해했어.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자기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 전 시간에 들은 거 바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바로 그냥 외우면서, 자,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는 상호세 되고 하면서 목적세 종류 제가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하는데, 교교, 농, 찌, 교육세, 교통령, 교육 하면서 막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생은 이미 5, 6월 달에 이걸 1등 했죠. 전 과목이다. 5, 6월 달에 이미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인데 60점이 다 넘고, 나중에 9월 달에는 교수님, 공부 안 하면 시험용 공부는 금방 일주일만 해도 헷갈리고요, 이거 까먹을 것 같아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그런데 맨날 봤던 거 또 보려니까 지겨 죽겠어요. 교수님, 내일 당장에도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공부했던 수험생, 우수한 성적으로 편안하게 무난하게 겪겠습니다. 1년 만에 동차로 우수한 성적으로 1등 하면서. 자, 여러분, 공부는 그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시면서 쉬는 시간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떠올려보고, 헷갈려? 그럼 한번 표소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하시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절 보세요, 여러분들. 교교농 찌입니다.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농 찌요. 창피하다고 안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10월 달이 돼서 시험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됐을 때 남들은 안 알아줘요. 내가 어떤 몸이 아파서, 내가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그날 시험을 밀렸어서 뭐 해서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그냥 결과만 봐요. 내가 어떻게 찍어서라도 합격했으면, 야, 너는 맨날 노는 것 같으니 공부 열심히 했네.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이러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의해서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쟤는 그냥 애가 맨날 공부한다고 하더니 머리가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에 안 됐을 때가, 그때가 이제 저기 한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창피한 거 없어요. 무조건 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창피하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세법은 언제 공부하시려고, 이거 언제 외우시려고,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근데 한 달 지나면요 이렇게 돼요.
12월 달이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연히 딱 떠올라요. 교교농 찌찌가 딱 떠올라. 근데 이게 공시법에서 배운 거더라. 이게 중개사법 배웠나? 이게 헷갈려. 어디서 배운 건지도 헷갈려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내게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자, 별건 아니지만 한번 이런 그 암기의 중요성 또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너무 약해 아까. 인간적으로. 자, 이런 기백으로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교교농 찌찌입니다. 국세 목적세는 교교농 세 가지인데 교 뭡니까? 교육세. 두 번째 교 뭡니까?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세고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365페이지 조세 전가 의무에 따른 분류를 보니까 직접세입니다. 의의요. 조세의 납세 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세목이요.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예?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간접세 봅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어떤 게 그렇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떤 거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봅니다. 의여 국가 자체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조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죠? 예. 세목을 보는데 또 역시 외울 게 아니에요. 자, 교교농 찌찌 빼놓고 대부분 세금들은 뭐라고요? 예?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다. 넘어갑니다. 목적세가 나옵니다. 366페이지요. 목적세 농어촌의 산업기반 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세목 나오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국세, 목적세 세 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교농 동그라미 하시고 머리글자에 지방세, 목적세 네 가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만 목적세입니다. 거기 참고에 조세 수입의 용도가 나오는데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또 보니까 맨 마지막 거, 자,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및 분류체계 정비. 그래서요 내년에 이제 개정될 예정이라는 거. 아까 지역자원시설세가 종전에는 특정 부동산분과 특정 자원분으로 나누는데 종전의 특정 부동산분이 이제 소방분으로 개정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바뀌고 특정 자원분은 또 세분화돼서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또 이렇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그렇게 바뀌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67페이지 04번 과세 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 있죠.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근데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요. 근데 이 인세와 물세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고, 자, 30회 시험에서도 이 인세, 물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취득세 할 때, 다음 주에 취득세 할 때 요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강론에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요. 05번의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세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또 0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그리고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